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양에서 왔습니다. 저는 청양군에서 마을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노승복입니다. 오늘 저희가 옥천군에 견학을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옥천군의 미디어 선진 사례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인데요. 옥천신문, 고래실, 옥천 FM 라디오 등 많은 선진 사례를 배웠답니다. 오늘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청량의 실정에 맞게 미디어 선진 사례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청양군 마을 공동체 신문 청양담소 마을 신문 기자들이에요. 담소는 따뜻하고 알뜰한 우리 청양살이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옥천도 멋진 마을 미디어가 있다고 해서 배우러 왔어요. 오늘 라디오 체험 정말 두근두근 설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특집은 청양군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 앞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예수 PD입니다.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청양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노승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양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강다솔 주임입니다. 와, 네, 저는 청양담소 마을 신문 기자 성기연입니다. 네, 세 분 앞에 오프닝 멘트를 해주셨는데 어디서 라디오 해보신 것처럼 너무 슬슬 음악에 맞춰서 사인 한번 주고 받았을 뿐인데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저도 작년에 청양군에 종종 가게 됐어서 두 분은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요. 청양군에서 또 옥천에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오시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청양군이 생각보다 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청양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왜 옥천에 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일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센터장님의 설명부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나요? 예,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중간, 그리고 행정의 각 실과별 중간, 그리고 주민의 각 영역별 중간, 이렇게 중간에서 서로 연결하고 협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조직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는 게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재미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마을에 이제 마을과 행정과 행정 사이를 이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이네요. 옥천에도 옥천 공동체 지원센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죠. 또 청양군에서 미디어에 많이 중심을 두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벽면에 마을 기자단 분들이 만드신 신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제 뭐 영상 촬영을 하신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주로 좀 주민들이 하고 있는 활동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예, 현재 그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동체 신문인 청양 담소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청양 담소에 이번 호에는 영상을 만들어서 넣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읍면 단위의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미디어를 좀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라디오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옥천군의 사례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이제 마을을 연결하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미디어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민관 협치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민관 협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전달입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정보가 없을 때는 서로 함께 긴장감 있는 협치를 할 수가 없고 단지 그건 갑을 관계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민관 협치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정보의 제공이라 생각하고 그 역할을 미디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역시 센터장님 소개를 술술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옥천에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옥천에서 아까 어디 보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네. 가서 보면서 혹시 뭐 좀 기억에 남았던 거라든가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 코스를 짰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청량담소를 발행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청량담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옥천신문의 황민호 대표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비주얼이시더라고요. 아하, 네. 사실 그게 가장 인상이 가장 깊었고요. 아, 그렇군요. 아예 장난이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옥천 미디어가 이렇게까지 선진될 수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옥천 FM 라디오에 체험을 하고 있지만 너무 신기하고 이런 게 청양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요? 네.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주민들이 라디오를 매주 직접 만들고 계신데 그게 이제 재밌어서 계속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낮은 문턱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특징이라면 또 옥천 신문에서 정확하고 필요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지역 밀착형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느 순간 너무나 지역 신문에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몸소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양군에도 또 이런 사례들이 같이 접목되어서 교류할 수 있는 점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네. 점심은 그러길 어디서 드셨나요? 네. 점심은 오기내 식당에서 먹었는데 네. 한식 맛집이더라고요. 아, 네. 로컬푸드로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중식을 항상 거기서 먹어서 점심 걱정 없이, 메뉴 걱정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단 출신이신 거죠? 네, 기자님. 네. 네. 기자님께서 지금 이야기한 그런 사례들을 실제 몸소 실천하고 계신 활동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문 기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네. 시민 기자 활동을 하시면서 옥천에서 또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남다르게 느껴진 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담소를 만드시면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만들고 계신지 그리고 옥천에 와서 느끼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청양 담소 신문 기자를 하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 마을은 40가구 정도 80명이 조그마하게 살고 있거든요. 청양군 무슨 마을이에요? 대치면 오룡리입니다. 대치면 오룡리. 네, 그래서 저희 마을의 이야기들을 담는 그런 마을 신문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담소의 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거기서 역량을 키워서 작년에 12월에 저희 오룡골 사랑방이라는 신문을 만들었고요. 매년 한 번씩 신문을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는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좀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나름 부러울 만큼 여기 옥천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청년 활동가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저희도 가서 많은 것들을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게 나중에 또 그 이야기를 들춰보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일일 거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일을 하신 지는 또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2년 정도 담소 기자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실천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기사로 쓰셨어요? 저희 마을에는 오래된 그 경운기를 끄시면서 사시던 아줌마 이야기, 네. 그리고 또 우리 마을에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 또 새 집을 지어서 너무 기뻐하는 그 이야기,
또 저희들이 그 정말 어렵게 아이들을 키워온 그 아줌마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좀 더 정말로 투박하게 다듬어지지 않고 그분들의 진짜 속살 이야기들을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 네네.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나오니까 그 신문을 보면서 다 같이 즐겁게 볼 수 네.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신문에 그런 기사들이 쓰이다 보면은 마을 주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들도 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을 신문을 만들면서 갖고 있는 고민이라던가 뭐 확장하고 싶으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좀 더 고민을 해가면서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다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로 글을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다 들어가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써보고, 그리고 우리 마을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신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읍면별로 마을 거점을 만들어서 라디오도 하신다고 했는데, 라디오라는 매체는 이제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또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니까 쓰신 글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공유되면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센터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뭐 좀 생각나는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실천해 봐야겠다 느끼신 게 있나요? 예, 지금 농촌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거 시각적인 면도 있지만 실제 농사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청양군에는 아직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옥천군의 사례를 보러 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면서 놀랬던 거는 지금 뭐 고래실이라든지 아니면 둔봉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이 네이밍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스토리가 연결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청양군에서도 지금 군 단위에서는 그 청양 담소라는 마을 공동체 신문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리 단위에서도 저희가 오룡골 사랑발이라는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행정리 마을 신문이 만들어지긴 사례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는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비 말고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좀 더 열심히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 맞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신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 가다 보니까 행정의 지원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특히 재난시 역할이라던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행정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임님 라디오 하면서 이야기 아까 해보시고 좀 못하고 계신데요. 네. 네. 라디오 직접 해보고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고요. 주민분들께서도 한번 체험해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 미디어 관련해서 주민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미디어 저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느꼈던 게, 주민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시면 주임님이 그걸 어떻게든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수업 갔을 때 진짜 이런 주임님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주민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마을에서 이런 미디어 활성화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활동가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사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이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서로 또 그간 나눠보지 못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첫 번째 코너를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들려주실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죠? 네, 바로 저희 오프닝 곡으로 들었던 노래로 청양이의 충남의 알프스인데요.
들어보기 전에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청양이라고 하는데 청양군에서 만든 노래인가요? 네, 저희 청양이는 청양군의 마스코트입니다. 아, 그러면 마스코트가 만들어준 노래? 네, 바로 틀어보겠습니다. 야야 예 떠나가자 청양 중남의 알프스로 떠나가자 청양 중남의 알프스로 가자 청양 나와 떠나가자 어디든 중남의 알프스로 청양에는 있어 정리와 떠나보자 now you can feel some 띵띵 쏟아지는 햇빛선 라이트 밝고 맑아 귀에 들리는 햇빛선 천장호 출렁다리 알프스 말생 대공원 장국사 곳곳에 점장승공원 알품스공원 즐겁상과 전문대 꽃을 고운 식물원 다 담긴 부족해 넘길게 다음 소절로 똑똑같은 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고 깝깝했던 하루 왜 이리 like 데자부 청양이와 함께해 어디든 여기는 여행 맛집 된다고 에이. 떠나가자 청양 중남의 알프스로 떠나가자 청양 중남의 알프스로 가자 나와 떠나가자 어디든 중남의 알프스로 대충 찍어도 돼 스냅이 돼 왕진교 받고 길밤만 다 물드는데 흐르는데 지적구고 영산홍피는 모덕사 쏜살 같던 시간도 잠시 멈춤 아직도 망설이고 있니 너는 참을 수가 없다고 이제 너는 몸만 챙기면 돼 내는 청양이가 잘하거든 비슷비슷했던 하루 그 색빛 풍경이 똑같다고 찍찍했던 하루 일상이 숨막힌 난 됐다고 청양이와 함께해 어디든 여기는 여행 맛집 된다고 에이. 떠나가자 청양 중남의 알프스로 떠나가자 청양 중남의 알프스로 가자 청양 나와 떠나가자 어디든 중남의 알프스로 옥청 와봐유. 저희는 청양군 미디어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양군 마을 협동조합 청양의 봄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목회 활동하고 있는 소종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면 화암리에서 온 이선행입니다. 네, 저는 청양에서 마을 여행을 하고 있는 전규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청양에서 이곳 옥천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지 저희 서정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옥천이 미디어 활동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했고 저희 마을 기자단 교육을 여기 계신 선생님이 오셔서 그런 인연을 통해서 꼭 오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지금 오게 됐습니다. 오시는 거리는 멀지 않으셨어요? 근데 옥천 처음 와보는데 되게 멀게 생각했는데 대전 지나니까 금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1시간 정도면 상당히 짧은 거리네요. 네. 그럼 청양에서 이렇게 옥천까지 올 수도 있는데 반대로 옥천에서 청양으로 여행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 저희 옥천 분들에게 청양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정기정 대표님께서. 네, 그 청양에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청양에서 그 청양 여행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희가 지금 청양에서 옥천 여행을 왔듯이 우리가 자기가 사는 곳 다른 지역을 여행을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여행해 보자. 그래서 청양 여행학교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양 여행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비집 투어입니다. 제비집 투어요? 그렇죠. 예. 어느 지역이나 다 제비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요즘 제비를 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옥천에도 제가 그럼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옥천에 있는 제비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사지선다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번 필리핀, 2번 말레이시아, 3번 동남아시아, 4번 시베리아. 저요. 동남아시아. 네. 또 강남 아닌가요? 강남 제비.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옥천에서 있는 제비는 고향이 옥천입니다. 고향이라 하는 것은 나하고 어릴 때 성장기를 거친 곳이 고향이잖아요. 예, 옥천의 제비의 고향은 바로 옥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이죠. 제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곤충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파리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아주 좋아하죠. 저는 뭐 아무 벌레나 아무 벌레나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제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비는 사람이 없는 곳에는 살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에만 제비가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뒤에는 절대 집을 짓지 않고 또 시골집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집은 제비가 집을 짓지 않고 살질 않아요. 제비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로 사람이 사는 집이고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요즘처럼 이렇게 지방 뭐 시골 같은 경우는 점점 인구도 많이 소멸되고 있는데 그럼 제비도 소멸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비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 지역에 관련된 것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먹이 사슬이 있기 때문에 생태 또 인문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제비 투어죠.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제비집 투어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시골이 싫어서 떠나간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제비를 빗대어서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제비는 그 삼삼절에 왔다가 구구절에 간다고 그래요. 구구절에 음력으로. 네. 예. 사람들은 옛날부터 숫자가 겹치는 삼삼절 또는 구구절 이 숫자를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삼삼절 때 제비가 오니까 제비는 길조라고 여기는 거죠. 또 구구절 때 가기 때문에 제비는 특별히 더 좋아하고 동남아 모든 국가에서 다 제비를 길조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비가 올 때 피는 꽃이라 해서 제비꽃이 있고 제비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거든요. 청양에 오시면 이런 제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청양에서 마을 여행사를 운영 중인 선생님께서 제비와 관련되어 있는 저희 청양 여행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비가 올 때 제비꽃이 피는데 그럼 선생님 청양이라고 하면은 딱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보통 사람들은 고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청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이선행입니다. 지방마다 특산물이 있죠. 청양하면 그 특산물을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1번 사과, 2번 배, 3번 귤, 4번 구기자. 당연히 구기자죠. 네, 그렇죠. 구기자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구기자는 본래 자연 분포에서 전국적으로 그 산재되어 있는 약재 식물입니다.
그런데 청양에서 처음 구기자 재배 기술을 익히고 전국적으로 분포돼서 일반화돼서 구기자가 전국적으로 재배하고 있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그 구기자는 청양이 햇빛이 좋고 바람이 좋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약효가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청양하면 구기자입니다. 그리고 또 청양하면 생각나는 특산물이 뭐 있습니까? 전규정 선생님? 예, 고추죠. 그렇죠. 청양고추죠.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뭐 사람이 조금 성질이 사납고 매운 사람을 청양고추라고 일컬어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청양고추는 모든 그 양념 재료로 들어가서 그 맛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식자재로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 청양고추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좋다는 거죠. 또 그러면 청양하면 한번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그 뭐가 있느냐면 칠갑산이 있습니다. 칠갑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칠갑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갑이 아닙니까? 그래서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갑산 하면 그 칠갑산 안에 장곡사가 있죠. 장곡사처럼면 특히 생각나는 것이 상대운전과 하대운전이 있어가지고 전국 사찰 중에서 상대운전, 하대운전 가진 것이 칠갑산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보급 유물이 2점이나 있다고 그래요. 그런 칠갑산과 또 장곡사를 가지고 있는 지방이 유명한 청양입니다. 꼭 한번 와봐요. 저는 칠갑산 하면은 딱 떠오른 노래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께서 그 노래 한 소절 불러주면 예, 어떨까요? 제가 하겠죠, 뭐 네. 콩반매는 아낙내야 배적삼이 흠뻑 졌누나. 어때요? 잘했죠? 우리 선생님 소시적에 한 노래 하셨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옥천으로 여행을 왔지만은 저희 옥천 분들도 저희 청양에 오시면은 청양은 청양고추도 유명하고 아까 노래에서도 들렸듯이 칠갑산도 있지만은 강남에서 또 돌아오는 제비가 있듯 한 번쯤 우리 옥천 분들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옥천 분들이 우리 청양으로 올 수 있도록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한번 한 소절 같이 불러볼까요, 선생님? 자, 저희 옥천 분들이 청양에 올 수 있도록 여행을 떠나요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한 신나는 소절. 노래죠. 네, 신나는 노래. 한 소절 같이 한번 부르고 저희 음악 듣고 네.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자, 음악 틀어주세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 코너를 맡은 엄필용, 김대웅, 김남선, 엄성용입니다. 네, 우리가 옥천에 와서 처음 본 게 금거북이잖아요. 이거 청양에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청양의 거북이는 칠갑산 황금복 거북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북이는 칠갑산에서 백제 시대에 한선비가 거북알을 나눠 받는 꿈을 꾼 후 대대손손 장수했다는 거북바위의 전설이기도 합니다. 이 황금 거북이는 신비로운 황금 거북을 표현하고 있고 이 거북이의 뜻에는 삼색 목도리가 있는데 이 삼색 목도리는 청량의 역사와 미래,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옥천에서는 금거북이를 보았는데요. 청량의 장곡사에서는 황금 거북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청량으로 구경하러 오세요. 오늘 저희가 라디오 체험을 했잖아요. 라디오 체험을 해서 저는 되게 이런 옥천 시민, 옥천 군민들이 되게 부러운데 라디오 체험을 한 소감들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끼어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청양에 대해서 청양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청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대본 쓰실 때 자료 조사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대본처럼 이렇게 꼼꼼히 써오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하셨나요? 네, 저희들이 오늘 옥천에 구경하러 워크숍을 왔는데 여기도 황금 거북이 대신에 금 거북이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 청량에도 황금 거북이가 있어서 이 황금 거북이에 얽힌 설화를 준비하고 또 공부해서 여기 FM 라디오에 왔습니다. 네, 아니 저도 청양에 황금 거북이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옥천에 오늘 오셔서 미디어와 관련된 곳들을 많이 둘러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위치해 있는 곳이 금굴이라서 그래서 금 거북이 길 동상 보셨죠? 네. 네, 그게 있는 건데 청양에도 있다고 하니까 또 반갑게 느껴지네요. 청양에 그러면은 그 거북이와 관련된 걸 원래 좀 알고는 계셨던 거예요? 제가 청양에 있는 칠갑산 장곡사 근처에 백제체험 문화박물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아이들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전 답사를 갔을 때 금거북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게 있구나 하고 좀 놀랬던 기억이 나서 그게 떠올랐거든요. 아, 백제 체험 문화 박물관이 있어요? 네. 청양이 백제의 그 문화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인가요? 청양이 이제 공주랑 부여에 끼어 있는 동네여서 그쪽에서 만들었던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가마터가 발굴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었고 어린이들이랑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체험하고 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 다 그러면 마을에서 뭔가 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활동을 좀 주로 하고 계신가요? 각자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없나요? 네. 평소에 하고 계신 활동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서 청양에서 보고 또 느끼고 또 계절에 따라서 구기자라든가 또 청양고추라든가 이런 작물들을 보면서 청양이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늘도 청명하고 또 바람도 아주 시원한 바람이 산을 넘어서 아주 우리 청량을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청량을 많이 홍보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마을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네. 옥천에서 어쨌든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접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엄성용 선생님부터 이번엔. 간만에 좀 급식 같은 밥을 먹어서 좀 기분도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밥이 맛있었어요. 특히 반찬을 그냥 떠서 먹는 거 그거는 이제 오랜만에 급식 같은 체험이 나서 좋았고 그 테이블에 이제 쌈채소가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죠.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옥인의 밥상의 장점이기도 하죠. 선생님은 어떤 것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도 쌈채소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요즘 웰빙 시대라서 고기도 좋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우리 밭에서 길러서 먹는 신선한 채소가 우리 몸에도 건강식으로서 참 좋죠.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특히 옥천의 FM 공동체 라디오를 보는 순간 여기 아무나 할 수 있나 했는데 여기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또 색다르게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참 좋은 기회가 됐고 이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가 청량에도 이러한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기대를 해봅니다. 오,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읍면별로 마련하는 걸. 네, 체험해 보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옥천에 계셔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참 대단하시다라고 느꼈고, 특히 옥천신문 대표분께서는 지역에서 그 지자체와 대립각을 이루면서 보도하지 않는 내용들을 취재하고 보도한다는 거에서 또 엄청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안진수 기록공동체 대표님은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하시면서도 옥천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터를 잡고 법인체까지 이루신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죠. 네, 저희 오늘 옥천에 와서 또 라디오까지 체험을 했는데 한 번씩 소감을 말해볼까요? 우선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가 있어서 옥천이 되게 부럽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건 처음인데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저 자신한테 뿌듯함을 느끼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라디오를 평소에 듣기만 했지 직접 이렇게 녹음해 보는 건 처음이네요. 짧게 진행해 봤지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청양군 미디어 활동가들도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더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음악 들으면서 저희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음악은 저희가 청양에 와서 왔으니까 칠갑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함께 오신 세 팀의 방송을 들어봤습니다. 마무리 노래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망미는 하나매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 지르나. 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시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어.
죽을 때